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었던 어깨.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남편 수발로 보낸 영자씨 70세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넓고 적막했습니다. 저녁마다 들려오는 윗집의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요.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살고 싶다. 그 소박한 소망이 그녀를 재혼이라는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설렘으로 다가온 노신사. 그는 점잖고 다정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던 그 남자는 영자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요. 이제 내 곁에서 공주처럼 사세요. 그 달콤한 말에 영자 씨의 마음은 70평생 처음으로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 가사 도우미가 된 아내. 살림을 합친 지 한 달도 안 되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자 씨를 아내가 아닌 무보수 식모로 여겼습니다.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 첩첩반상을 요구했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따뜻한 품은커녕 영자 씨는 매일 그의 눈치를 보며 부엌대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앞에 무너진 인간의 도리. 알고 보니 그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작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탐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라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고 돈을 내놓지 않자 생활비를 끊어버리며 경제적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섬 끊어진 자식들과의 인연.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과 통화하는 것조차 감시했습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다. 나만 믿어라며 세뇌시켰고 결국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몸의 병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로 인해 영자 씨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비를 아깝다며 치료를 미뤘고 오히려 아픈 영자 씨에게 밥을 차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깊은 마음의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여생인가? 빗속의 탈출 나를 구하는 발걸음. 어느 비오는 밤 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영자 씨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한 채 빗속을 걷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품이 아니라 내 발로 서야 살 수 있구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법. 자식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찾은 작은 평화.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의 재산은 없지만 작은 원룸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잠을 자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웃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70세에 비로소 나를 사랑하다. 이제 영자 씨는 복지관에서 꽃꽂이를 배웁니다. 꺾인 꽃 같았던 자신의 인생도 정성껏 다듬으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품은 남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줄 때 가장 따뜻한 법이다.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고귀합니다. 영자 씨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때 비로소 견딜만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요.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갔고 그녀의 앞길에는 이제 오롯이 그녀만의 빛나는 노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영자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홀로여도 눈부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영자 씨와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노을도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위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로 화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었던 어깨.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남편 수발로 보낸 영자씨 70세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넓고 적막했습니다. 저녁마다 들려오는 윗집의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요.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살고 싶다. 그 소박한 소망이 그녀를 재혼이라는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설렘으로 다가온 노신사. 그는 점잖고 다정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던 그 남자는 영자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요. 이제 내 곁에서 공주처럼 사세요. 그 달콤한 말에 영자 씨의 마음은 70평생 처음으로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 가사 도우미가 된 아내. 살림을 합친 지 한 달도 안 되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자 씨를 아내가 아닌 무보수 식모로 여겼습니다.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 첩첩반상을 요구했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따뜻한 품은커녕 영자 씨는 매일 그의 눈치를 보며 부엌대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앞에 무너진 인간의 도리. 알고 보니 그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작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탐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라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고 돈을 내놓지 않자 생활비를 끊어버리며 경제적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섬 끊어진 자식들과의 인연.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과 통화하는 것조차 감시했습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다. 나만 믿어라며 세뇌시켰고 결국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몸의 병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로 인해 영자 씨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비를 아깝다며 치료를 미뤘고 오히려 아픈 영자 씨에게 밥을 차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몸보다 깊은 마음의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여생인가? 빗속의 탈출 나를 구하는 발걸음. 어느 비 오는 밤 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영자 씨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한 채 빗속을 걷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품이 아니라 내 발로 서야 살 수 있구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법. 자식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찾은 작은 평화.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의 재산은 없지만 작은 원룸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잠을 자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웃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70세에 비로소 나를 사랑하다. 이제 영자 씨는 복지관에서 꽃꽂이를 배웁니다. 꺾인 꽃 같았던 자신의 인생도 정성껏 다듬으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품은 남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줄 때 가장 따뜻한 법이다.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고귀합니다. 영자 씨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때 비로소 견딜만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요.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갔고 그녀의 앞길에는 이제 오롯이 그녀만의 빛나는 노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영자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홀로여도 눈부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영자 씨와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노을도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위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로 화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었던 어깨.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남편 수발로 보낸 영자 씨 70세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넓고 적막했습니다.
저녁마다 들려오는 윗집의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요.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살고 싶다. 그 소박한 소망이 그녀를 재혼이라는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설렘으로 다가온 노신사. 그는 점잖고 다정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던 그 남자는 영자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요. 이제 내 곁에서 공주처럼 사세요. 그 달콤한 말에 영자 씨의 마음은 70평생 처음으로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 가사 도우미가 된 아내. 살림을 합친 지 한 달도 안 되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자 씨를 아내가 아닌 무보수 식모로 여겼습니다.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 첩첩반상을 요구했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따뜻한 품은커녕 영자 씨는 매일 그의 눈치를 보며 부엌대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앞에 무너진 인간의 도리. 알고 보니 그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작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탐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라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고 돈을 내놓지 않자 생활비를 끊어버리며 경제적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섬 끊어진 자식들과의 인연.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과 통화하는 것조차 감시했습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다. 나만 믿어라며 세뇌시켰고 결국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몸의 병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로 인해 영자 씨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비를 아깝다며 치료를 미뤘고 오히려 아픈 영자 씨에게 밥을 차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깊은 마음의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여생인가? 빗속의 탈출 나를 구하는 발걸음. 어느 비 오는 밤 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영자 씨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한 채 빗속을 걷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품이 아니라 내 발로 서야 살 수 있구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법. 자식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찾은 작은 평화.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의 재산은 없지만 작은 원룸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잠을 자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웃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70세에 비로소 나를 사랑하다. 이제 영자 씨는 복지관에서 꽃꽂이를 배웁니다. 꺾인 꽃 같았던 자신의 인생도 정성껏 다듬으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품은 남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줄 때 가장 따뜻한 법이다.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고귀합니다. 영자 씨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때 비로소 견딜만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요.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갔고 그녀의 앞길에는 이제 오롯이 그녀만의 빛나는 노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영자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홀로여도 눈부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영자 씨와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노을도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위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로 화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었던 어깨.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남편 수발로 보낸 영자 씨 70세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넓고 적막했습니다. 저녁마다 들려오는 윗집의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요.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살고 싶다.
그 소박한 소망이 그녀를 재혼이라는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설렘으로 다가온 노신사. 그는 점잖고 다정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던 그 남자는 영자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요. 이제 내 곁에서 공주처럼 사세요. 그 달콤한 말에 영자 씨의 마음은 70평생 처음으로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 가사 도우미가 된 아내. 살림을 합친 지 한 달도 안 되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자 씨를 아내가 아닌 무보수 식모로 여겼습니다.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 첩첩반상을 요구했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따뜻한 품은커녕 영자 씨는 매일 그의 눈치를 보며 부엌대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앞에 무너진 인간의 도리. 알고 보니 그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작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탐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라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고 돈을 내놓지 않자 생활비를 끊어버리며 경제적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섬 끊어진 자식들과의 인연.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과 통화하는 것조차 감시했습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다. 나만 믿어라며 세뇌시켰고 결국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몸의 병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로 인해 영자 씨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비를 아깝다며 치료를 미뤘고 오히려 아픈 영자 씨에게 밥을 차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깊은 마음의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여생인가? 빗속의 탈출 나를 구하는 발걸음. 어느 비 오는 밤 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영자 씨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한 채 빗속을 걷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품이 아니라 내 발로 서야 살 수 있구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법. 자식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찾은 작은 평화.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의 재산은 없지만 작은 원룸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잠을 자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웃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70세에 비로소 나를 사랑하다. 이제 영자 씨는 복지관에서 꽃꽂이를 배웁니다. 꺾인 꽃 같았던 자신의 인생도 정성껏 다듬으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품은 남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줄 때 가장 따뜻한 법이다.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고귀합니다. 영자 씨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때 비로소 견딜만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요.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갔고 그녀의 앞길에는 이제 오롯이 그녀만의 빛나는 노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영자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홀로여도 눈부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영자 씨와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노을도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위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로 화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었던 어깨.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남편 수발로 보낸 영자 씨 70세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넓고 적막했습니다. 저녁마다 들려오는 윗집의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요.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살고 싶다. 그 소박한 소망이 그녀를 재혼이라는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설렘으로 다가온 노신사. 그는 점잖고 다정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던 그 남자는 영자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요. 이제 내 곁에서 공주처럼 사세요. 그 달콤한 말에 영자 씨의 마음은 70평생 처음으로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 가사 도우미가 된 아내. 살림을 합친 지 한 달도 안 되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자 씨를 아내가 아닌 무보수 식모로 여겼습니다.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 첩첩반상을 요구했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따뜻한 품은커녕 영자 씨는 매일 그의 눈치를 보며 부엌대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앞에 무너진 인간의 도리. 알고 보니 그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작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탐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라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고 돈을 내놓지 않자 생활비를 끊어버리며 경제적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섬 끊어진 자식들과의 인연.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과 통화하는 것조차 감시했습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다. 나만 믿어라며 세뇌시켰고 결국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몸의 병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로 인해 영자 씨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비를 아깝다며 치료를 미뤘고 오히려 아픈 영자 씨에게 밥을 차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깊은 마음의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여생인가? 빗속의 탈출 나를 구하는 발걸음. 어느 비오는 밤 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영자 씨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한 채 빗속을 걷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품이 아니라 내 발로 서야 살 수 있구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법. 자식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찾은 작은 평화.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의 재산은 없지만 작은 원룸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잠을 자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웃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70세에 비로소 나를 사랑하다. 이제 영자 씨는 복지관에서 꽃꽂이를 배웁니다. 꺾인 꽃 같았던 자신의 인생도 정성껏 다듬으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품은 남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줄 때 가장 따뜻한 법이다.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고귀합니다. 영자 씨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때 비로소 견딜만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요.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갔고 그녀의 앞길에는 이제 오롯이 그녀만의 빛나는 노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영자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홀로여도 눈부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영자 씨와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노을도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위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로 화답해주세요.